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한국갤럽, 리얼미터, NBS 등 3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역전했습니다. 자,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응답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결과도 처음 나왔습니다. 네, 참 허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돌아오는 대선에서 이런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 계속돼야 한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키고 새 세상을 열어야 한다라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응답 안 하듯이 투표장에 안 나갈 것 같습니까? 예, 이런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윤석열이 지금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실의 행정관인가요? 어제 그 사발 통문을 돌렸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가 나가니까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환영해달라 이런 문자를 돌렸습니다. 야, 정말 참 아주 낯이 뜨겁습니다. 지금 무슨 어디 축하받으러 환영받을 일을 하러 행차하는 겁니까? 구속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탄핵 심판을 받는 자리인데 나와서 환영해달라. 대통령실 현직 행정관이 말입니다. 자, 강성 지지층이 요즘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도층의 답변을 보면은 여론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보수층이 뜨겁게 응집해서 지금 열심히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처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파면을 지지하는, 새 세상이 열리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전화를 받고 끝까지 응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최근에 평소 응답이 뜸하던 70대 여성의 답변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결국 중도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 이 보수 결집이 과연 여당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여론조사만 믿고 뭐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잖니. 이게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얘기야. 너무 침울해하지 마. 이러면 개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그 리얼미터 조사의 이념 성향별 사례수를 한번 보면요. 12월 3주차 즉 탄핵 직후에는요. 보수 응답자가 293명, 진보는 291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조사에서는 보수 응답자가 371명, 진보는 226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보수 응답자는 80명 가까이 늘어났고 진보 응답자는 65명 감소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적극 응답층의 비율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됐으니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요. 보수층의 적극 응답 현상의 배경에는 윤석열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탄핵 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층은 분열은 곧 괴멸이다라는 학습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더욱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탄핵 소추, 윤석열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삭제 논란, 이런 민주당의 대처를 두고 보수층이 가짜뉴스를 막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한 보수 결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윤석열이는 잘못이 없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사기 탄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각 있는 분들은 염려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 강경 지지층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전광훈이가 다시 나타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90도 인사를 받는 이 형국. 끔찍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한 말이 있어요. 경향신문 기자한테 한 말인데 보수층 내에서 이른바 태극기로 대표되는 극우 스펙트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민심의 변화는 없다.
보수 지지층 상승세는 극우 스펙트럼 확대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즉 중도층, 더 나아가서 진보층, 이쪽이 미동도 안 하는데 이 보수 세력만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수 세력 결집해봤자지요. 그들이 다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도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김문수입니다. 벌써 두 자릿수가 됐어요. 12%입니다. 사실 질이 멸렬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야 제1당이요. 어느 당이든 마음에 안 들어도 대안이다 싶으면 그 사람 밀어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는 지금 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나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직무복귀를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 그런데 감옥에 간 이후 올라간 지지율. 열심히 일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지율.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보수층은 윤석열 구속으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뭐예요? 윤석열 빠이빠이. 지금 너에 대한 탄핵 반대한다는 여론,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 다 대선을 위한 거야. 너의 아웃을 전제로 한 여론이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윤석열이는 자기를 응원하고 찬양하는 지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지율에 목말라 있으면.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오독하면 큰일 난다. 대선에서 중도를 놓치는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야 공이 40대 40입니다. 중도 20%를 누가 가져오느냐. 근데 그 중도는 현재 윤석열 탄핵 잘했다. 파면해야 한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태극기한테 더 쏠려간다. 윤석열 지지한다. 심지어 서부지법의 전 난동도 괜찮다. 이러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극기가 통했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가게 되면 백골단 2가 나오고 나중에 선거 국면에서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중도로 차선 변경을 한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 진보층은요. 사실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체포 거의 2주를 끈 것 아니겠습니까? 1월 3일에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했었고 그 뒤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월 15일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그 관저에서 끌어냈습니다마는 체포 지연 과정에서 응집력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거의 주도권은 공수처한테 넘겼고 민주당이요. 그냥 바라만 봤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2주 동안 주도권을 놓치다 보니까 이 국면이 지랄 연병에 불과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저항하는 윤석열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주목도가 훨씬 높아졌고 여론에서 회자되는 횟수도 늘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싸웠어야 했는데 체포되겠지 그렇게 보름을 허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불리하든 유리하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국민들이 질타를 할까 봐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만 저쪽은 이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다니까요. 어차피 대선은 40대 40에서 출발해서 누가 남아있는 부동층 20을 먹느냐 이 싸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이후 4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저쪽 나머지 보수 쪽 다 합치면은 말이죠. 박빙의 싸움이었어요. 자, 2030 남성 서울 충청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번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 보니까 현행범 체포로 90명이 붙잡혔는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2030 청년이었단 얘기죠. 여성은 거의 없었고 남성이었는데 7080 노인과 2030 남성이 만나버렸습니다. 두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극우연합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분이 있어요. 한승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인데 이분들은 7080 노인과 2030 남성의 좌절감과 열패감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노년 측은 반공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 세계에서 평생 살았다. 이분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세계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2030 남성은 최근 페미니즘의 대중화, 제도화에 강력한 저항감을 갖고 있다. 이들 모두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좌절감과 열패감이 커져 있고 그것이 윤석열 탄핵을 기점으로 묘하게 결합했다. 이들은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더 더러운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던져주는 사람을 믿을 준비가 돼 있다. 그 인간이 바로 천광훈 아닙니까? 물론 그 답은 오답이지만요. 김용민이가 정말 온갖 욕을 먹어가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페미니즘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흐리멍텅해야 한다. 페미니즘을 앞세우다가는 망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좀 전략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페미니즘 앞세워서 몰락했다니까. 지난 대선 때 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30 남성들을 이런 극우 세력에게 결집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 총수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사 단계에서 뭔가 해킹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정상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고 암담한 나머지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의 말씀이 어디까지 진실에 근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잘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3대 여론조사 결과 보수의 결집,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선 국면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여론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보수가 결집한 거예요. 극우가 결집한 겁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극우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고 아직 진보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고, 조선일보가 계속 견제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음맥이 주고하면서 그렇게 보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놈들의 페이스에 지금 말려든 것 같아요. 국면을 주도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휘둘릴 대상이 없어서 조선일보 따위한테 휘둘립니까? 자, 극우 세력의 조직적 조작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선에서는 40대 40의 싸움에서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이를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또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막판에는 40%가 결집할 것입니다.